어제 김부선 씨가 조사를 안 받았죠. 경찰서에 갔다가 자료를 내고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예. 주진우 기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조금 비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주진우 기자를 저런 글을 올리게 되면 저 글 자체가 그래 주진우 이재명 국민 속인 대가 곧 겪게 될 것이다. 물론 각오하셨겠지만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은 주진우 기자가 이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과문에 대해서 도와준 건 맞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에선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예. 연인 관계인지 아닌지 본인이 어떻게 파악하냐. 김부선 씨가 그때 한참 논란이 됐을 때 본인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본인은 선의로 도와줬을 뿐이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서 도와준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김부선 씨는 저 글을 올리는 의도는 주진우 기자가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주진우 기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본인은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분노감을 저렇게 표현한 거죠. 물론 주진우 기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SNS 글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본인이 주진우 기자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네. 표현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손수섭에서 어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자기의 의견을 설명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 SNS로 좀 계속 글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될지는 뭐 개인이 판단할 영역입니다. 네. 따라서 그 결과도 본인이 지면 되는 것인데요.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조사받으러 갔는데 어떻게 30분 만에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게 가능하냐 하는데 가능합니다. 우선 강제 수사가 아니고요. 영장이 발부된 게 아니고 의미 수사입니다. 즉 김부선 씨에게 수사기관에서 경찰에서 좀 물어볼 게 있으니 나와달라. 협조를 구하는 입장이라는 이게 거죠. 출석 요구를 하는 거고요. 피의자에 대해서. 그 출석 요구를 받은 피의자가 거기에 응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응하지 안 나와도 돼요. 하지만 안 나갈 경우에는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또 사안에 따라서 긴급 체포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어떤 게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또 조사를 이제 받고 시작했지만 30분 만에 나온 거잖아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언제든 일어나서 나올 수는 있어요. 다만 그 역시 가지 않을 때와 마찬가지로 신변이 이제 경찰에 의해서 신변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김부선 씨가 변호인을 이제 선임하겠다고 했으니 함께 이제 논의해가지고 적절한 그런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서 더 나가서 박주민 의원을 갑자기 얘기를 했는데 둘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페이스북을 보게 되면 과거에 뭐 5년 전 추억, 뭐 3년 전 추억 이런 게 뜨지 않습니까? 아마 김부선 씨 페이스북에 과거에 이제 박주민 씨와 관련된 이 포스트 글이 이렇게 떴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렇게 자동으로 뜨나요? 네, 자동으로 떠서 이제 그걸 다시 자기가 공유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본인이 포스팅했던 글이 나오면서 이 박주민 의원에 대한 어떤 비난글을 또 이렇게 남겼는데요. 과거 박주민 의원이 김부선 씨가 여러 가지 송사에 이렇게 휘말리게 되자 본인이 이제 박주선 의원이 직접 뭐 그냥 무료로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변론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한 사건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민형사 사건이었는데 이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료 변론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론을 했고 또 이 변호사가 판단했을 때의 유죄 가능성이라든가 무죄 가능성에 대해서 이것은 좀 무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아마 박주민 의원이 결코 이것에 대해서 100% 무죄다 이렇게 장담하지 않았을 텐데 이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굉장히 좀 박주민 의원의 말을 확신해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1년 뒤에 결과를 보고 나니까 민형사 벌금이 한 1,800만 원 정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역시 김부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벌금의 반을 이렇게 손해배상금이나 벌금의 반을 내준다고 했는데 이 박주민 의원이 이 당시에 말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믿을 만한 뭐 정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저도 이제 민변에서 박주민 의원 변호사 시절부터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사건 하나하나를 무료 변론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책임감 있게 이렇게 진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김부선 씨의 저런 주장이 조금 전부 다 사실인지는 사실관계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의문이 드는데 의뢰인에게 무죄 가능성이 100%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높다라고 사실, 얘기를 했는데 벌금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절반을 내가 내주겠다라고 한 변호인이 있나요? 굉장히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저는 뭐 박주민 의원과 뭐 개인적인 인연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성품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사실 무료로 이제 그 변호 활동을 해주는 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무료 변론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무료로 좋은 마음에서 일을 해준 경우에 오히려 이렇게 고초를 겪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실제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라고 그 변호인은 생각을 해도 그 도움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얻은 게 무엇이냐. 왜 나에게 이렇게 다 확신만 주고 결국 나중에 이렇게 그 유죄 판결이 나오도록 했냐라는 그런 불만을 지금 표출하는 것 같은데 예. 이런 경우에 그 뭐 짐작의 영역인데 이 둘 사이에 주고받은 뭐 문자 메시지나 뭐 이메일 등등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으니 이렇게 대비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그 소송 준비 과정에서의 어떤 연락이 있을 텐데 그런 게 남아 있다면 사실 박주민 의원 당시 변호사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김부선 씨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박주민 의원은 특별한 언급이 없거든요. 근데 특별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인정하는 건 아닐 테고 그렇겠죠. 그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3자가 참 짐작하기 어렵지만 뭐 좋은 의도에서 무료변론을 한 후에 끝이 이렇게 되고 나니 참 박주민 의원도 굉장히 좀 마음이 씁쓸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두 분이 저거래 사정을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난데없이 이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이 일단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진보적 성향의 정치인이었고 주진우 기자나 지금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진보적 진영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내고 그런 분들의 이미지를 조금 뭔가 좀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까지 본인이 왜 그러냐면 남방 열사 사건 때도 그랬고 본인을 도와주고 주변에 있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진보적 성향이 있던 분들이에요. 왜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힘없고 좀 소외되고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입장에 서잖아요. 그런 관계와 인연들을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뭐랄까요, 그 공격적 성향으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김부선 씨 그런 심리 속에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를 이분들이 지지하거나 아니면 묵시조라도 그쪽을 더 지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공격적 성향을 드러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럴 듭니다. 수도 있겠네요. 어제 또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하고 조금 설전이 있었는데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어느 신문사입니까? 대답하세요. 저는 답변할 의무 없습니다. 어느 신문사입니까? 권리는 없습니다. 어느 신문사입니까? 어느 신문사시죠? 채널A 저 장면인데 뭘 물어보았냐면 이제 변호인 없이 난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나올 때는 나오면서. 변호인이랑 같이 오겠다고 그랬었죠. 하니까 네. 그 바뀐 이유를 물어본 그렇죠. 거거든요. 저는 기자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다른 피의자들 또는 참고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참고인으로 와 조사받는 사람은 저런 등의 질문을 못 합니까, 기자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민들을 볼 때도 이상하잖아요. 들어가기 전에는 변호인 도움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다가 이제 변호인 30분 만에 나오면서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면 예. 무슨 뭐 변화가 있었습니까? 조사 과정에 있어서 무슨 뭐 특별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는 당연히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럼 기자가 나이스하게 잘 가세요. 뭐 아니면 뭐 괜찮으셨나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자가 저렇게 물어보면서 저렇게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뭐 일차적으로는 김부선 씨 입장에서 보면 본인에 대해서 기사가 긍정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나 우호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불만이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있었겠죠.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두 사람의 관계가 진흙탕 싸움으로 가면서 언론들이 있죠. 양쪽 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다 보면 김부선 씨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결국 기자의 정상적인 어떤 취재 활동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보이는 것은 예. 그다지 좋아 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당선되고 나서 이재명 지사가 그 언론 인터뷰하면서 또 문제가 돼가지고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 태도나 지금의 김부선 씨의 태도나 그게 뭐가 다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물론 노코멘트하고 본인이 얘기 안 할 권리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따지듯이 어느 신문사 기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까지 기자의 취재 행위에 대해 상당히 저렇게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예. 그다지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어떻게 되냐 지금 본질은 그겁니다. 이재명 지사하고 김부선 씨하고 어떤 관계냐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김부선 씨가 9월 10일까지는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9월 10일까지 본인에 대해서 고발된 사건, 이것에 대해서는 피고발인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더해서 본인이 피해받은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박과 관련된 내용까지 범죄 혐의 사실을 이 증거를 모아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실체적인 어떤 진실과는 무관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보이는 태도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보통 정말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 억울한 피해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뭐
아프다라고 한다면 입원해 있다가도 뭐 휠체어를 타고 나가서라도 이 고소인 조사를 받는데 이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7월 중순경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좀 출석을 해달라라고 통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 집에 송달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김부선 씨 지인을 통해서 이 송달을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어렵게 지인을 통해서 송달을 하니까 김부선 씨가 이 본인의 SNS에 이 진단서를 하나 올리면서 뭐 반려견과의 이별 여행 그리고 본인이 뭐 갈비뼈에 골절이 있어가지고 진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8월 중순까지 이 진술 피고발인 조사를 미루겠다라고 이렇게 한 달 여유를 달라고 했는데 또 갑작스럽게 이틀 전인 뭐 8월 20일이죠. 20일 날 또 수사기관에 전화를 해서 어제 22일 오후 2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출석하기 직전에 본인이 준비해온 편지까지 읽으면서 이 진실을 철저히 밝혀서 이재명 지사를 법정에 세우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또 들어가자마자 또 조사를 받지 않고 나와서 또 연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말 이 조사와 관련되어서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